자, 네, 지금 시간에는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기출평가니까요. 네, 기출에 대한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한번 풀어보실 때 여러분 시간 정확히 정해놓고 풀어보시고요. 그 후에 같이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랑 같이 보면요, 여러분, 이 아까운 문제들을 놓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고 같이 푸는 게 네,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하는 개념으로 다시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맞은 문제도 여러분 같이 다시 보시면요. 이 사람은 이렇게 풀었네 라는 어떤 다른 해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러분 뭐랄까요, 좀 얻어갈 수 있으면 얻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하는 방법이 더 좋은데 그러면 제 걸 가져가시면 되고, 여러분께 더 좋은데 그럼 여러분 걸 갖고 계시면 되고, 서로 조합해보면 더 좋겠는데 하면 조합도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히 NCS형 문제들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시간이 너무나 적습니다. 시간은 적은데 이제 문제는 어렵다 보니까 그 시간에 비해서 어렵다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당 한 문제씩을 풀어야 되는, 1분당 한 문제씩을 풀어야 되는 그런 압박감이 있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빨리 푸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한순간에 이 문제는 이렇게만 푸세요, 이 문제는 이렇게만 푸세요 라고 정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 보기가 5개면 5가지의 어찌 보면 팁을 알고 있어야 빨리 풀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네, 보기가 여기는 4개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자, 5번까지 있던 보기가 있다고 해봐요. 그럼 얘는 그냥으로 풀면 20초가 걸려요. 그냥 풀면 얘도 20초가 걸리고, 그럼 20초 걸린다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원래 보통 한 문제를 1분 내에 풀어야 되는데, 이것만 풀어도 여러분 총 몇 분이에요? 100초예요, 100초. 그럼 1분 40초인데, 많이 오버된 거죠? 한 문제를 1분 내에 풀어야 되는데, 이건 아니지. 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이 녀석의 팁을 알고 있고, 빨리 푸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이 녀석이 10초 정도로 풀리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10초 정도로 풀릴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만 해도 이 5개를 푸는데 120초래요. 네, 80초면 되겠죠. 1분 20초면 될 거 아니에요? 점점 그런 겁니다. 얘도 내가 팁을 알아요. 그러면 얘도 10초 걸리겠죠. 그럼 30초에 40초인가 70초. 얼추 이제 1분에 가까이 됐죠? 네. 얘까지 알았어요. 그러면 1분 내에 풀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얘까지 알았다 그랬으면 10초를 아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요. 이런 조그만 자잘한 팁들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시간을 확 줄일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처음 100초에서 마지막에 50초까지. 알겠나요? 그렇게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꽤 많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결국은 시험에서 빨리빨리 풀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이거는 시간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도의 능력이라면 제가 판단하건대요. 이런 거를 만약에 시간을 막 널널하게 주고 여러분한테 풀어보세요 하면 다 풀어요. 그냥 평범하게 천천히만 풀으면 다 맞춰요. 100점 맞을 거고 100점 맞으면서도 아무튼 틀릴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다 맞을 수도 있어요. 100점 맞았으면 여러분 어떤 경우가 오냐면, 자, 이 시험에 압박만 없으면 여러분 100점을 맞는다? 근데 압박이 있으니까 60점을 맞는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빨리 풀 건 빨리 풀고,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되고, 그런 여러분이 선택을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시험 류는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보면 그렇게 어려운 류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시간의 압박이 있을 때 여러분의 능력이 원래 100이었는데 막 30, 20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그 상태에서 막 더더더더 떨면서 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막아야 돼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문제를 슥 봤을 때, 이건 좀 오래 걸리겠는데? 넘어가요. 이건 좀 이상한데? 내 생각이 꼬였어요. 넘어가요. 이런 게 여러분 굉장히 자유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내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50문항에 60분이 주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50문항에 60분을 푸세요 그랬을 때는 여기 끝까지 50번을 보는 데까지는 총 50분이 소요되게끔 하세요. 알겠나요? 중간에 막 몇 개 띈 거 있어도 돼요. 괜찮아요. 하지만 50분에 50번까지 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랬을 때 10분 정도 남아서 이 빈칸 채우는 거랑 그냥 주르륵 풀었을 때 50분에 여기 한 40이나 30번대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 상태랑 차원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40번까지 여러분 50분을 소비했어요. 비슷한 케이스나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중간에 10개 떼고 50번까지 보느냐, 아니면 중간에 하나도 안 떼고 40번까지 보느냐,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 상태에서 여러분 여기를 볼 수도 없습니다. 이 조마조마한 마음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끝까지 보고 나면 약간 여유가 있고 약간 그런, 뭐랄까, 나는 그래도 보긴 다 봤다, 이런 안도감이 있기 때문에 볼 때 조금 더 좀 편한 마음으로 볼 수 있고, 여러분의 능력이 100이면 한 그래도 7, 80 정도로는 유지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쪼들리면서 문제를 풀면요, 이 뒷문제는 아예 그냥 버려버리게 돼요. 계산도 안 하게 돼버리고,
이미 경험해 보신 분도 있어요. 시간을 철저히 한번 계산해보고 했던 분들은요. 이제 그런 게 여러분 어찌 보면 전략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전략은 이런 상태가 되길 원해요. 다 풀고 나서도 한 10분 정도 남아있게. 대신에 중간에 막 뛰어도 돼요. 많이 뛰어도 돼요, 여러분. 하지만 이 상태에서 중간에 보고 나머지 10분을 잘 활용하고 마지막에 쿡쿡쿡쿡 찍어서 낼 때랑 애초에 여기까지 보고 뒤에 거 하나도 못 봤어 하고 쿡쿡 찍어서 낼 때랑 차원이 틀린 점수를 맞게 됩니다. 그거 진짜예요, 여러분. 네. 뭐 시간 배분은 똑같은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 자체에 여러분 느껴보시면 합니다. NCS를 많이 경험하다 보면 여러분 느낄 텐데 NCS를 많이 못하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아셔야 되는 어떤 전략이에요. 자, 기본적인 전략은 계속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여러분 완전히 거시속 기본적인 녀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3학년 수준의 수학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그 정도야 얼마든지 충분히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걸 빨리 할 수 있느냐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굉장히 갖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여러분은 답을 예쁘게 적는 스타일을 공부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술형에서 서술형 1번 어우 만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 물론 대학 가서도 할 수 있었어요. 대학교 때도 답안지를 잘 적어내라 그랬으면 당연히 이렇게 적어냈겠죠. 요게 어찌 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걸립니다.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이거를 빨리 구하면 되는 거지 뭔가 이렇게 정말 정확한 식으로 뭔가를 예상하고 뭐 착착착착 예쁘게 풀어서 푼다? 그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암산과 어림 계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대충 계산하는 거예요. 대충 계산했던 거 한 2만 정도 되네.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뭐 그런 계산이 너무나도 자유로워야 됩니다.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야 되고 정말 모든 문제 가운데 그런 것들이 안 나오면 좀 이상할 정도까지 약간 좀 강박관념을 갖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빨리 풀고 그래야 문제를 빨리 풀어서 어찌 보면 시간을 좀 세이브 시켜놓고 오래 걸리는 문제다 토스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 푸는 방법 이외에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저는 만약에 기본 정석대로 식을 풀었다고 해도 여러분이 만약 빠른 푸는 식이 있다면 여러분의 식으로 계속 밀고 가시는 게 더 좋은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정석식은 대부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정석적인 답안지식은 다 알고 있고 빨리 푸는 식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차피 이건 나 쓸 수 있어. 정말 이게 생각 안 날 땐 이걸 쓰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애초에 이거 생각 자체를 안 해보면요. 이거 나올 리가 없어요, 여러분. 계속 이걸로만 풀게 돼요. 알겠죠? 그럼 이건 1분 내에, 1분 거울 허덕이면서 풀고, 이건 20초 내에 풀었나면 40초를 세이브해서 넘길 수 있는 건데, 그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 풀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얍삽하게 풀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을까? 이걸 계속 고민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네, 잔소리 그만할게요. 네. 사원 K는요, B지사로 출장을 가게 돼요. 네, 여기로 출장을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걸려서 1시간 동안 업무를 보고 다시 출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요 60km/h로 간다는데요. 자, 이것도 또 잔소리. 어찌 보면 기본 공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위에다가 항상 거리를 적으세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 항상 요런 걸 적으세요. 속도. 그 다음에 hour는 여러분 뭘로 할까요? T라고 해야 되나요? 네, T 시간. 이런 개념이요. 자, 거리는 항상 위쪽에, 속도랑 시간은 항상 아래쪽에 적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모든 문제가 여러분 거시속에서 모든 문제는 거리는 시간, 속력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 네. 자, 그럼 여기서 해석을 할 때요. 거리는 절대로 분모로 내려가는 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여기 10km래. 하고 여기 3km/h로 간대. 올 때는 4km/h로 온대. 총 걸린 시간을 구해봐. 했을 때요. 3분의 10 더하기 4분의 10이란 말이에요. 그걸 왜 굳이 이렇게 거꾸로 적어가지고 보는 눈에 거슬리게 적냐고요. 해석할 때 반드시 예분의 얘 거꾸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똑같은 문제긴 하지만 여기다가 10을 적고 갈 때 3km/h, 올 때 4km/h면 그냥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건 단편적인 예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그대로가 편하지 여러분 거꾸로 굳이 이걸 뒤집어서 해석해야 돼. 그것보단 이게 낫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습관부터 처음부터 속도를 밑에 시간도 밑에 거리만 위에 적는 법을 어찌 보면 습관화 시키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정말 이렇게 소소한 것까지 내가 신경을 써야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두고 보세요, 여러분.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문제나 되는지. 진짜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도 몇 초, 1초, 2초 아끼려고 노력을 정말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NCS 여러분 특징이에요. 공기업도 여러분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흔히 말하는 능력자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많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시간 싸움을 못 해봐서 그래요. 나는 이거 풀 수 있는데 다 풀어요, 여러분. 시간만 있으면. 근데 그런 압박적인 시간, 압박이 느껴지는 그 시간 속에 당신이 풀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연습 안 하고 이런 풀이 방법에 익숙해지지 않아 있으면 장 내 방법으로 계속 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고집 피우느라고 시험을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하고 한번 재수를 한 다음에 다시 붙는 겁니다. 대부분 그런 케이스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일단 한 방에 딱 어찌 보면 잘 붙으려면 시도를 항상 어떻게든 간에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잔소리로 들으시려면 좀 아까워요. 정말 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들이니까요. 또 뭐랄까요, 신경은 써주세요. 이런 조그만 것부터 바꿔야 내가 시간 내에 조금씩 더 아낄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요, A에서 B, 본사에서 A까지는 240km래요. 네. 그 다음에 갈 때는 60km/h로 갔고요. 그죠? 본사 A 이렇게 주어져 있고, A에서 B까지는 80km로 갈 예정인데요. 여기가 만약에 꺾어져 있으면 약간 이상했을 텐데, 여기 단서 조건에 일직선상에 위치합니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직선이구나. 그래서 여기가 400km니까 240에서 여기가 160km가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80km/h구나. 이렇게 간다는 소리죠. 문제는 정말 쉽죠. 네.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잔소리 안 했으면 이 문제는 한 20초 컷일 겁니다. 그죠? 볼 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는 60km/h로 가고 여기는 240이래요. 여러분 지워지면 여기서 4시간, 여기서는 2시간 걸린다는 소리죠. 그리고 A에서 지금 몇 시간을 본대요? 1시간 동안 업무를 본다 했기 때문에 총 7시간이 걸린다는 소리죠. 여기서 10시에 출발했기 때문에 17시에 도착을 했을 거고 17시에 해당하는 내용은 오후 5시에 연속이 될 겁니다. 맞죠? 엄청나게 쉬운 문제예요. 뭐 설명할 건덕지도 없죠. 잠깐 여기서 또 하나. 항상 거리 속도는 이제 km/h로 잘 나오긴 하는데요. 갑자기 2km/h로 등장한 녀석을 미터 단위로 뭔가 바꾸래요. 네. 그럼 미터/s로 만약에 바꿔라 라고 나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접근할 건가요? 자, 1km를 3600초, 1000m를 3600초로 나눴단 소리예요, 얘는. 자, 이 녀석은요, 1km에 1hour라는 해석이고요. 얘는 1m에 1초라는 해석입니다. 그럼 얘네들의 단위를 맞춰주려면요, 여기를, 1000m로 바꾸고요. 여기를 3600초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3600분의 1000m/s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km/h는요, 몇 m/s인지 한번 바꿔볼까요? 3600분의 1000m/s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면서 0000 지워지면서 또 앞자리까지 지워지면서 18분의 5m/s까지 바뀝니다 라고 알고 있으면요, 만약에 문제 풀 때 뭐 이건 시간이니까 그냥 그럴만한데요, 만약에 거리를 구하세요. 근데 갑자기 막 미터로 나와요. 그죠? 막 속도가 나와 있는데 속도는 km/h인데 갑자기 미터를 구하래요. 몇 미터 갔겠는가. 그럼 이제 막 골치 아파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혹은 막 몇 초 갔습니다. km/h인데 몇 초 갔대요. 예를 들어서 뭐 60km/h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가 10초 동안 쭉 달렸다. 그러면 뭐 몇 미터 갔겠는가. 뭐 이런 문제 나왔다고 해봐요. 뭐야 이건 갑자기 단위가 나와.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km/h를 18분의 5m/s라고 알고만 있으면 18분의 5m/s라고 알고만 있으면 여기다가 60을 곱해주면 이 녀석의 실제로 시속에 대한 m/s로 바뀐 초속이 나오겠죠. 그래서 10초 동안 곱하기 10 세크 해주면 세크가 지워지면서 몇 미터입니다 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위 정도는 또 알고 계시는 게 여러분의 어찌 보면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가 간혹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어렵진 않은 내용이니까요. 적어도 이 바꾸는 과정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네, 다음 문제요. 다음은 2006년이군요. 2000X6년에 2월 동안 각 회사별로 생산된 자동차 중 친환경 자동차의 비율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세요 그랬잖아요. 여기를 여러분 잘 보세요. 먼저 여러분이 눈으로 봐요. 눈으로 봤는데, 자, 봐서 여러분이 느껴지는 게 뭐죠? 여기선 가장 B가 제일 많았군. A가 제일 적었어. 그리고 친환경차 자동차 위에는 자동차 일반 자동차로 분류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퍼센트 비율로는 이렇다는구나. 그냥 이걸로는 알겠죠. 근데 여러분이 얻은 정보가 만약에 A랑 B였다고 해봐요. 여러분이 이 표를 보자마자 A랑 B에 대한 정보를 해석했고 얻어냈어요. 여러분이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 얘는 C를 묻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얻어낸 정보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럼 이거
내가 암만 이해력이 빨라도 몇 초는 걸릴 거 아니에요. 10초는 걸릴 거 아니에요. 5초나 10초 정도는 걸릴 겁니다. 이 시간을 쓸데없는 정보를 얻는데 내가 에너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이 문제는 여기를 딱 보자마자 난 너가 뭘 물을지 몰라. 문제를 잘 보고 와서 봐야 돼. 이런 판단을 꼭 하셔야 되고요. 문제를 먼저 보는 거예요. 이 정도는 생산 비율이래? 알았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한 1초 정도 딱 보고 내려와서 문제를 보고 나서 아 얘가 C라는 정보를 묻고 있구나 하면 여기서 C를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지 내가 알아낸 A, B는 쓸데없는 정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표, 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문제 먼저 보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여러분 뭐랄까요 생활학까지는 해도 습관화는 돼야 돼요. 문제 풀 때 NCS형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일반 자동차 생산 비율 대비 친환경 자동차의 생산 비율이 25% 이상일 때 친환경 기업 코드가 부여된다. 다음 중 친환경 기업 코드를 부여받을 수 있는 회사를 모두 고르면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25% 이상인 녀석만 친환경 기업 코드가 부여된대잖아요. 그럼 내가 알아야 되는 정보는 여기서 누가 제일 많네 정례가 아니라 그죠? 여기서는 부여받을 수 있는 회사를 고르세요 했기 때문에 자 일반 자동차 생산 비율 대비 친환경 자동차 생산 비율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25%라서 얘만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얘는 요 앞에 말을 잘 봐야 되겠죠. 이렇다면요. 일반 자동차가 84%가 나온다는 소리고 이렇다면 일반 자동차가 75%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요거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여기는 78%고요. 이렇게 퍼센트들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제분의 얘가 25가 되느냐? 요겁니다. 한마디로 이 녀석의 4분의 1 정도가 얘가 됩니까? 그런 소리예요. 25%라는 소리는 여러분 4분의 1이잖아요. 그럼 곧바로 여기다가 4분의 1을 해야죠. 이거 갖고 84분의 16이 몇 %야? 라고 계산하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알겠나요? 이거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접근하나요? 이 녀석의 4분의 1을 빨리 계산해 보는 거죠. 21보다 얘가 작네. 그럼 25%가 안 되네. 지워버리는 거고요. 이 녀석의 4분의 1 해보는 거예요. 4분의 1 해주면 20이 넘나요? 안 넘나요? 넘지도 않죠. 근데 얘는 20을 넘었기 때문에 얘는 오케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얘도 4로 나눠주면요. 여러분 20이 안 넘어요. 19점 얼마 나올 겁니다. 19.5요. 근데 얘는 19.5는 넘기 때문에 20이 넘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고 20이 넘냐 안 넘냐 정도로만도 얼마든지 크게 비율할 수 있는 거죠. D사도요. 여기에 4분의 1을 해주면요. 20.5 나오나요? 네. 근데 20 안 넘죠?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얘도요. 나눠주면 4로 나눠주면 20은 돼야 되죠? 근데 얘는 20도 안 되니까 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여기서 B, C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답이 그래서 여기서는 2번 체크되겠네요. 네.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이런 문제들에게서 여러분이 뭐랄까요? 시간을 소비하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계산도 최대한 정확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의 4분의 1이니까 이거는 뭐 18.75야 이런 식의 계산하시면 안 돼요. 75%의 4분의 1 적어도 20은 넘어야 되겠네. 20은 안 되네. 근데 얘가 20이 넘기 때문에 볼 것도 없네. 얘는 25% 넘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어림이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네.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문제예요. 똑같이 이어져 있는 문제고요. 2006년 2월 동안 A사에서 B사에서 생산된 자동차 수가 각각 10만 대와 8만 대일 때 두 회사가 생산한 총 차량 수에서 친환경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몇 %입니까?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10만 대 여러분 16%잖아요. 맞나요? 자, 그럼 10만 대에서 0.16을 곱하겠죠. 그 다음에요. 8만 대에서 0.25를 곱할 겁니다. 그래야 25%에 대한 친환경차가 나올 테니까요. 이거 두 개를 더해놓고 그죠? 이 차량 수에서 친환경 자동차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세요 했거든요. 그럼 요 밑에가 총 18만 대가 되겠죠. 이렇게. 맞나요? 네.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별로지만요. 여기 계산하면 여러분 16,000이고요. 계산은 쉬워서 그냥 빨리 계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4분의 1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2만이죠, 이렇게. 오호, 그러면 36,000하고 18만인데 여러분 이거 고민되나요? 만약에 공 하나를 빼놓으면요. 공 하나를 밖으로 빼놓으면 18,000하고 36,000은 지워지면서 얘가 2가 나오죠, 이렇게. 그럼 공 하나 빼놓은 것만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5분의 1. 네. 계산하는 방법도 여러분 꽤나 다양해요. 이거 처음부터 000 지우고 180분의 36 뭐 일단 9로 지워볼까 하고 그렇게 해서도 돼요.
해도 되는데 이렇게 배수 관계가 보이면요. 단위가 조금 컸을 때는 공 하나를 뒤로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조금 더 빠를 겁니다. 1초라도 빠를 수 있어요. 알겠나요? 그런 요만한 틈이라도 잡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이면 여러분 네, 실력자가 될 겁니다. 시험에요. 뭐 굳이 시험에 실력자가 돼줘야죠. 잠깐이라도요,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여기서의 비율은 여러분 20%입니다. 라고 나오게 되겠죠. 네. 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와 고령자의 건강보험상 진료비에 관한 자료예요.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세요. 그랬는데, 일단은 요 내용, 지금, 건강보험상 진료비래요. 대충 뭐가 나와 있네라고 생각만 하고 넘어가. 나한테 175,283이라는 가치가 중요한가요? 나한테 16387이라는 어떤 수치가 중요한가요?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이 뭐 대학교 때 전공처럼 이거 공부하세요 그랬으면 이런 수치가 만약에 중요해 했으면 공부를 하겠지만 이 문제는 문제 하나 풀려고 나온 거니까 전혀 별 볼 필요 없는 것들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런 마음을 갖고 넘어가세요. 제가 이렇게 잔소리 계속 드리면 못 넘어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게 네 여러분은 아니라면 다행이에요. 근데 한 대다수예요. 진짜 대다수가 보고 있습니다. 막 파악을 하고 내려와요. 전혀 쓸모없는 짓이라는 거. 왜냐면 얘가 안 물으면 끝이에요. 근데 물으면 다시 와서 해도 똑같이 돼요. 똑같이 이해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네. 자, 자료를 통해서 올바른 것은 그랬잖아요. 올바른 것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치고 동그라미를 찾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것도 간혹 많이 실수하는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길 바래요. 올바르지 않은 것은 했는데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해서 막 하다 보면요, 여러분 막 어쩌다 보면 동그라미가 나올 때 맞는 거네 하고 체크해버릴 때가 또 간혹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올바르지 않은 것인데 1번이 틀렸어요. 틀렸네. 2번 했는데 맞아요. 2번 맞아. 답 2번 체크하고 막 넘어간다니까요.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할 때. 이제 그런 것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초보적인 실수입니다. 그런 실수는 안 하게끔 최대한 여러분이 노력을 해주시고 올바르다 그러면 O하고 올바르지 않은 거다 그랬으면 X 찾으라는 거구나 라는 정도의 마킹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네. 그거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안 헷갈린다 그러면 괜찮고요. 자, 1번부터 보면요. 이것도 여러분 1번부터 보는 게 과연 옳을까요? 1번부터 난 무조건 1번부터 볼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땡기는 문제가 있어요. 땡기는 보기가 있고 이건 조금 그런데 막 약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를 얼추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자, 이것도 지금 설명을 좀 다시 드려볼게요.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한번 듣고 또 들었으면 여러분 넘기세요. 네. 해석은 똑같으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이건 제 맘대로 잡은 레벨이에요. 뭐냐면 보기의 난이도입니다. 이 보기는 이 정도의 난이도를 갖고 있어. 레벨 5짜리가 가장 어려운 보기고요. 4가 가장 어려운 보기고 얘네들은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눈계산용이라고 해볼게요. 얘들은 손을 쓰지만 얘는 조금만 쓰면 되고 얘는 좀 많이 써야 되고 얘는 굉장히 진상적인 문제예요. 그런 느낌. 자, 여러분이 1번부터 내려옵니다. 1번부터 내려왔을 때 레벨 3짜리가 노래됐죠. 그러면 귀찮아 정도로 끝날 거예요. 이때 과감하게 얘를 패스하는 거예요. 네. 넘어가. 왜 넘어갈까요, 얘? 답이 아닐 수 있으니까요. 일단 계산하기 귀찮으니까요. 넘어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봤더니 얘보다는 쉬운데 이거는 눈으로만 대충 확인해도 되겠는데 막 눈으로 확인해요. 이런 걸 확인해요. 했을 때 답이면 감사한 거고 답이 아니어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니었네. 3번을 봤더니 이 문제를 버리고 싶을 정도로 뭔가 지저분해져요. 그래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꾹 참고 내려가는 겁니다. 이것도 언제 다 비교해? 위에 거보단 낫지만 이것도 장난 아닌데 막 이 정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 패스예요. 그 다음에 얘를 보는 거죠. 만약에 눈 계산인데 뭐 몇 년도는 몇 년보다 컸다 이런 단순한 문제가 나왔다고 한다면 딱 봤는데 커요. 뭐야 이거